영국의 여론조사 결과 브렉시트 반대 여론이 높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전세를 역전하게 된 역부족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등 팽팽한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여전히 안개 속을 차지하고 있는 브렉시트 관련 이슈들 정리해 보도록 하죠. 키움증권 서상영 책임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3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브렉시트가 언제 갑자기 수면으로 뛰어올라서 이렇게 전 세계 금융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연구원님께서는 결과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일단 브렉시트 반대가 좀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예. 일단 거기에 대한 근거 자체는 좀 많습니다. 네. 일단 뭐 조커스 노동당 의원 피살 사건이 아니었더라도 일단 지난번에 이제 6월 7일 날이었죠. 그 영국의 이제 유권자 등록 온라인 등록 유권자 수를 좀 살펴보면 젊은 층들이 좀 많이 좀 등록을 했고요. 거기에 약 한 55% 정도가 34살 미만. 근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가 대부분 다 60% 정도가 이제 브렉시트를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실제로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 층의 이제 투표율 자체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시장이 좀 바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젊은 층이 투표가 많으면 브렉시트 반대가 많다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좀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지난번 온라인 등록 그 수치를 좀 살펴보니까 일단 젊은 층들이 투표에 대한 욕구들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론조사상 이제 지난 주말을 겪으면서 일단 반대가 좀 높아지긴 했지만 이거 여론조사라는 거는 확률이고요. 오차범위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오차범위 아니기 때문에 그 흐름 자체가 아직까지도 불확실성이 남아있는데 일단 젊은 층들이 투표를 많이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지난번 스코틀랜드 독립 투표 때처럼 55대 45, 뭐 이 정도로 큰 표 차이로 이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상황별 시나리오의 핵심 포인트 그래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브렉시트 반대, 그러니까 잔류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된다면 어떤 흐름이 진행되게 될까요? 일단 지난 2012년 12월 31일 그러니까 미국의 재정절벽 사태 당시 언론들을 보면 미국이 재정절벽이 되면 당시 미국의 마이너스 금리로 마이너스 GDP 성장률로 떨어진다. 뭐 미국의 그런 제2의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글로벌 전체가 무너진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변동성이 좀 확대됐었는데 그때 이제 12월 31일 저녁에 이제 상원에서 가까스럽게 통과를 했거든요. 그 재정절벽 이슈가 이제 완화가 되면서 시장 자체는 좀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인 강세를 좀 보였었습니다. 네. 뭐 물론 이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기업 실적들이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좋은 모습은 좀 아니었지만 최근 들어서의 우리나라 EPS 추정치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개선되고 있어서 그때 당시 S&P처럼 좀 양호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브렉시트 찬성시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큰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조지 소로스는 뭐 아주 큰 경고를 하고 나섰죠. 어떻게 예상합니까? 뭐 정치적인 이슈는요. 네,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예전에 뭐 그렉시트도 그랬고 스페인 독립, 뭐 스코틀랜드 독립 대부분의 모든 정치적인 이슈는 그날 그러니까 투표 날 전까지는 변동성을 좀 확대를 하지만 그 뒤에 이게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브렉시트가 찬성이 됐다. 그러면 영국은 떠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들 물론 이제 대EU 우리나라 같은 경우, EU 같은 경우가 이제 경기가 부진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서 우리나라의 대EU 수출이라든지 중국이 유럽에 이제 수출하는 것들이 많이 부진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만약에 찬성이 되고 나면 그 다음날 작년 2015년 7월 5일이었죠. 그때 당시 이제 그리스 국민들이 협상안을 반대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유로존 떠날래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우리나라 증시가 한 2.3%인가 이렇게 폭락을 했었는데 그 뒤의 흐름을 좀 살펴봐야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그 뒤의 흐름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물론 이제 8월 달에 위안화 절하되면서 이제 급락을 하긴 했지만 그걸 제외한다라면 시장 자체가 그렇게 우려스럽지 않다. 그러니까 뭐 찬성이 됐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확대되고 재차 반발 매수가 유입되면서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 물론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EU 수출이라든지 중국이 유럽에 수출이 부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에 수출하는 것도 부진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뭐 기업 실적들이 좀 부진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1900 미만으로 빠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의 증시가 문제인데 브렉시트에 찬성이 될 경우 그리고 반대될 경우 우리 시장이 받는 영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이게 체감적으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방금 전에 이제 제가 쭉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브렉시트 반대가 딱 됐다. 그러면 이제 잔류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가 됐다. 급등인가요? 그러면 급등이라고 보기보다는요.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는 상승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기업들의 실적, 네. 그다음에 경제 지표 뭐 이런 것들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네. 이 말은 뭐냐면 최근 들어서 미국과 중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양호하게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증시가 이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가 개선되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중기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3분기는 저희들 키움증권에서는 1900에서 2180 그 밴드를 유지할 것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이제 하방으로 좀 보고 있고, 그 네. 하단에 보고 있고. 2180이죠. 예. 예전에 정고점까지는 뚫지는 못할 가능성이 너무 높지만 어느 정도 3분기에는 좀 강한 랠리를 보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찬성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좀 문제가 좀 있죠. 네. 어떤 경우? 이게 단기적으로는 하루 이틀 정도 좀 급락을 할 수 있고요. 이제 최근 들어서 브렉시트 이슈가 없을 것이다 하면서 어제도 많이 올랐지만 네. 오늘 우리 정치가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재 오늘 시장만 놓고 본다면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파운더의 추이를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운더가 지금 현재 한 0.2% 정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 말은 브렉시트 이슈가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제유가도 부진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어서 지금 현재 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좋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은데, 만약에 이제 찬성이 됐을 경우에 하루 이틀 정도 그렇게 급등락을 하고 중기적으로, 물론 이제 반발 매수가 유입될 수는 있겠지만 중기적으로 보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럽에 대한,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수출이 부진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 실적들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다시 나빠질 수는 있는 그렇죠. 여지는 충분히 있잖아요. 그러면 중기적으로는 좀 부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브렉시트에 반대가 돼서 잔류를 하게 되더라도 또 이런 논의가 없으리란 법은 없고요. 다른 유럽 쪽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된다. 두 가지 시나리오를 나눠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빨리 브렉시트가 오히려 결론이 났으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투자자들이 시장에 대응하는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일단 기다려야죠. 네, 그렇죠. 지금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물론 이제 브렉시트 반대가 더 많다. 이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 70% 정도는 잔류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는 있지만 시장 일이라는 건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여론조사의 흐름을 보더라도 45대 42, 뭐 거의 한 2, 3% 정도 내외. 그러니까 여론조사의 오차 범위 안에 들어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크게 의미부여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12년 12월 31일 날 이후에 S&P의 흐름을 보면 1500, 그때 당시 S&P 500이 1500포인트였거든요. 네. 거기서 2000포인트까지 그냥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었던 그런 모습을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들어가시더라도 안전하게 수익률이 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들어가서 리스크를 떠안을 필요는 없다. 그렇죠. 물론 이제 지금 막 하락한다고 해서 들어가가지고 만약에 잔류를 했다. 그러면 급등을 하는 걸 먹을 수 있다. 그걸 가지고 기대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지금 현재는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투자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단기적인 매매, 그러니까 종목별로 매매를 좀 단기적으로 취하시고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자체는 그 우리 시작으로 금요일 날이죠. 이번 주 금요일 날 오전 6시에 투표가 마감이니까 그때쯤 돼서 이제 뭐 출구조사는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걸 보고 이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섣부른 매매 전략을 지금 짜는 것은 어떻게 무리한 설정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브렉시트 결론을 보고 그때 움직여도 늦지 않다라는 이야기까지 자세하게 들어갔습니다. 키움증권 서상영 책임연구원과 함께 마켓 진단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